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하면서 예측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이전치인 5.9%에 비해서는 크게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는 2.4% 상승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오르면서 예상치인 3.0%를 하회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18만 4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또 5월 FOMC 전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이 개최하는 회의에서 2시간 뒤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또 라가르드 ECB 총재가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코드 번호는 0707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이에요. 해왕입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오늘 한 시간에 이 얘기를 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 기업 실적 관련, 어닝 시즌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은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색다른 얘기를 좀 꺼내 볼 테니까 집중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논의에 짓눌려서 굉장히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또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그간의 이 시장 피로감을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충계회의에서 파월 의장과 라가르드 총재가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제금리 숨돌리기 속에 5주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일은 독일 외무장관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FX는 ECB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7월 자산 매입을 종료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더욱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 1.45% 상승한 14,20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39% 내린 온스당 1,94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37% 상승한 배럴당 10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8% 상승한 1.08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대응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기의 견고한 성장을 언급하면서 경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탓인지 2.9%를 상향 돌파하면서 3%를 향해서 바짝 다가갔었던 10년물 국채금리 2.8%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2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었던 달러 인덱스도 소폭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백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또 오늘 당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본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잘 오르고 있는데 매도를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일단은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네. 새벽 시간대 파월이 발언이 있다. 예. 네, 이게 힌트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연준 이사든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의원이든 다 똑같은 말을 뱉어요. 무슨 단어였죠? 긴축이죠. 강한 긴축. 물가를 이제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빠른 긴축 행보를 달려야 된다. 최근에 가장 좀 센 발언이 그거였죠. 블러드 총재. 0.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야 된다. 근데 뭐 파월도 다르지 않습니다. 긴축성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시간은 새벽 2시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네, 새벽 2시. 지금 장이 수급상 이제 차트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지만 차트는 매수예요.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근데 2시 이후에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장에 대한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차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매도를 든 이유는 2시 이후에 이제 장 흐름 도저가 좀 급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를 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간다면은 저는 매수세로 2시까지는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3시간 남았네요. 여러분들 23시 기준이면. 네, 근데 자. 이제 새벽 1시부터 회의가 시작이 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발언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사실 왜냐면 최근 다 그랬으니까. 네. 근데 발언만 꺼냈다 하면은 뭐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고 굉장히 발언이 세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 흐름도 자체가 새벽 2시까지의 방향을 이어갈 거고 이후 어떻게 보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벽 2시에 이후에 대한 긴축성 발언 이후 매도세를 좀 집중하는 게 오늘은 수익성이 크게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하셔서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자, 일단은 1차 지지값은 14,100포인트 지금 현재 단가 내에서 매수가 가능해요. 다만 2시 이후에 이 파동이 잡힐 거예요. 거기를 더 노리시는 게 이제 어떤 손익비 구성을 할 때 굉장히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대한 어떤 지정가 이거는 지금 당장 의미가 없어요. 지지랑 저항이 나오는 아직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어떤 진입가 자체는 지금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할 때 미증시 볼 때 이 네. 말을 먼저 꺼내고 싶어요. 지금 어떤 시장입니까? 지금 어떤 시장일까요? 시청자분들하고 앵커님한테 좀 먼저 물어볼까요? 지금 어떤 시장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 같더라고요. 뭐 긴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높고. 네, 혼란스러운 시장.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혼란스러운 시장보다 좀 더 우리는 좀 딥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네. 딥하게 한번 봐주시죠. 우리는 딥하게 한마디로 이제 QT를 기다리는 시장이다. 네. 네, QT. 답변이 정해져 있었네요. 네, 답변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앵커님하고 딱 맞춰오진 않아요. 우린 생방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어닝 시즌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봐봤자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QT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QT가 언제 실행이 되죠? 시청자분들 이제
우리 신세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QT가 언제 시행되나요? QT가 뭐예요? 예, 채권 매입 축소인데, 채권 매입 그 자산 축소죠. 채권 매입 축소는 테이퍼링이고 자산 축소죠. 페드에서 가진 자산을 이제 축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다 공급을 던지는 거죠. 최근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반영이잖아요. 미국이 5월부터 채권을 던진대, 공급량을. 그러니까 시장이 선반영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합니까? 라는 얘기에서는 5월 페드부터요. 이 얘기를 드리죠. 5월 페드부터. 근데 이번 QT는 좀 저번 QT랑은 좀 달라요. 저는 지난 2019년도 QT에서는 QT가 이제 자산 축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좀 계속 QT 하니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연준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원화로 따지면 1경이 된대요. 1경. 1000조가 넘습니다. 1경단이에요. 근데 그 경단인데 이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채, MBS 채권이 있는데 비율을 적절히 섞어갖고 시장에 이제 내놓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경단위에 대한 채권을 이제 시장에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자산 축소에 대한 내용은 시장 반영이 크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나왔던 2019년도 자산 축소에 대한 과정은요, 시장의 반영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다고 무방할 정도였어요. 왜냐? 너무 양이 미비하고 스무스하게 가니까, 상황이. 근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다르네요, 여러분들. 2017년도, 19년도와 비교해 훨씬 빠르게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훨씬 양이 많습니다. 양이 2배예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지 지금 굉장히 페드는 급해요. 물가 잡아야 되지. 지금 페드에 쌓인 자산의 양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가지고는 더 이상 물가를 잡을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QT를 실행해서라도 잡겠다. 근데 그게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4월 초에 나왔잖아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2022년부터 이제 미증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잠시만요. 여기 보이는 게 QT예요. QT. 이게 QT입니다. QT 발언. 라이브레이너도 발언했었잖아요. 자, 여긴 또 뭐예요? 여기는 이제 금리 인상 발언. 3월에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금리 인상하겠다. 자, 이 두 하락이 보이시죠? 이 두 하락이. 이 두 하락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긴축 발언이죠. 국채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제로 실행할 때 이때 금리 인상 하니까 바로 반등 나오죠. 시장 반영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5월 초에 그럼 페드웨이가 또 잡혀 있네요. 여러분들 맞죠? 5월 초에 여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은 QT를 기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QT가 드러나야지 판단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게 QT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지난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3월 FOMC 회의록을 딱 공개를 해봤는데 나온 내용 자체가 상한선을 없애자는 일부 위원회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600억 달러, 350억 달러 국채 MBS를 천천히 월마다 줄여나가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일부 위원이 이 기준을 없애자, 더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긴축할 수 있게 하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상한선을 없애자는 게 실제로 5월 투표에서 나와버리면은 저도 상승은 이제는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600억, 350억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왜냐? 그게 시장에 대한 선반영이 들어간 결과값이니까. 좀 내용이 어려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5월 FOMC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5월 FOMC에서 기다리는 건요, 간단해요. 600억, 350억 그냥 나와야 돼요. 왜냐? 선반영이 들어간 결과가 이제는 급부적인 매매가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근데 만약에 상한선을 없애자는 걸로 나와버리면 와! 국채 더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국채금리가 오르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폭발은 자제를 시킬 거예요. 딱 좋습니다. 지금 상한선 걸리기. 국채금리가. 자, 이따 내용 정리 한 번에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직전이죠. 2.85%까지 왔어요. 저는 지금 시장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이제 국채가 금리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상한선이 이제 걸릴 자리가 발동이 될 거라고 보였어요. 근데 우리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22년도부터 차트 한번 보죠. 다시 여기가 22년도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네. 22년도부터 딱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자, 1월에 긴축 발언하니까 국채 금리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QT 때문에 또 올라가고, 이 두 개가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코스피 왜 떨어졌나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코스피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코스피를 제가요, 섹터 분석을 하는데, 뭐, 이제 어떤 종목별, 이거 얘기하는 데는 당연히 그거를 따져봐야죠. 어떤 성장세라든가 그 앞으로 산업군에 대한 평가라든가. 근데 코스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적 나오는 얘기하는 순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고용회복이 언제 드러났어요? 고용회복이? 작년에 나왔어요, 이미. 고용회복은 다. 근데 이제 이제 실적 얘기하고 의미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제가 여기 오늘 신세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나스닥을 보고 코스피를 보고 있잖아요. 나스닥을 보고 코스피를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뭐 봐요? 오일 보잖아요. 골드 보잖아요. 통화 보잖아요. 그죠? 이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거시경제예요. 거시경제. 거시경제는 무슨 뜻이에요? 돈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적 가지고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빠른 긴축성 발언과 더불어서 지금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채권 시장에 대한 돈의 흐름도를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난주에 좀 그래서 센 발언도 꺼냈습니다. 사실. 일단은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우리 나스닥을 완전 마무리 짓고 얘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앞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5,500이 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15,500이. 깨질 겁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4월까지는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언제 꺼냈어요? 4월 초에 꺼냈습니다. 저는요, 항상 시장을 체크해요. 라일 브레이너드가 여기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1월에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조건이 내서지면 저도 태도를 바꿔요.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달에 라일 브레이너드가 발언한 내용이요. 원래 예정이 언제였어요? 이건 시장에서 아웃 오브 안중이었어요.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요소였거든요. 이게 원래 올해 3분기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3분기는 언제예요? 7월 이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을 한 번 더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먼저 반영된 겁니다. 이번 QT 600억, 350억 그대로 나오면 시장 상승 들어갑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페드 회의 얼마 남았죠? 여러분들? 2주 남짓 남았죠. 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신세계는. 페드 얘기를. 전 페드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뻔히 보여요. 전 그때 가서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나왔는데 알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0억, 350억 일단 기억하세요. 당분간 이 저점 돌파 13,000원에 대한 하락세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놀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다만 시장 상승에 대한 효과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보기 힘드니까 우리 매도권을 오히려 더 많이 볼수록 수익성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오늘 파월 발언까지 있네. 맨날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요새는 누구 이제 페드에서 이제 발언 나오면은 뭔 말할지가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나스닥을 했으니까 코스피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이제 앞서서 근데 계속 큐티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좀 이 큐티가 무슨 단어일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양적을 뜻하는 또 quantitative라는 단어와 그리고 긴축을 뜻하는 tightening 앞 글자를 축약해서 큐티라고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 우리나라 말로는 양적 긴축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미증시에 영향을 받는 국내 증시의 향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요. QT라는 게 조금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사실. 네. QT1, QT2, QT3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원래. 네. 그러니까 만약에 테이퍼링도 QT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금리 인상도 QT에 포함이 되고. 네. 자, 지금은 뭐예요? 자산 축소, QT3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신세계 보시면 앵커님께서 자주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죠? 마스터님도 함께 같이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 주 1회라 앵커님이 더 많이 할 기회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나스닥 했으니까 이제 주식 우리 코스피야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네. 우리 이제 청문회 때 좀 발언이 화제예요. 사실. 예,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또 오늘 선임이 됐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진짜 공식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한국은행의 전략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한국은행 좀 많이 저는 칭찬을 하고 잘하고 싶어요, 사실. 적절한 대응을 제대로 하거든요. 시장에 맞는. 네. 다만 주식 시장엔 별로다. 그렇군요. 그죠? 한국은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바라보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정책을 꺼내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다 더 거시적인 경제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국 전체, 우리나라 전체 어떤 통화상 흐름이라든가 이제 외인 수급에 대한 적절한 유도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내수 시장을 관리하는 그 상황, 시장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근데 이 상황만 고려를 한다면 정말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는 연봉을 2배를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지인분들 계신데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요? 근데 너무 전략이 좋아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의 전략이 안 좋아. 증시에는 전략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청문회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뻔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총 3가지로 나왔어요.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약화. 뭐 외신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외신보다는 이제 어떤 언론은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네. 이게 증시에 대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우려라는 표현이요, 증시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이창용 이제 새 한국은행 총재죠. 총재가 했던 우려에 대한 약화는 증시를 바라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더 큰 틀이죠. 주식시장보다 더 큰 어떤 한국에 대한 흐름, 통화 흐름, 정책에 대한 흐름, 그리고 어떤 내수시장까지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려는 약화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아요. 이 발언은. 제가 어제 정확히 19일이죠. 네, 청문회를 했던 게 엊그제인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네.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아마 여기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이 한 2분기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3분기 정도 지나면은 지금 딱 이 화면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3분기가 지나면. 왜냐면은 네. 이창용 새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자, 뭐 성장 물가 동시에 고려하겠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하다. 너무 뻔한 말이에요, 이거는. 식상해요. 전 세계에 이 말 안 꺼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대통령이 다 꺼내요, 이거는. 모든 총재가 다 꺼내요, 중앙은행 총재가. 일단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은행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필요성 낮다.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와 있네요. 자, 미국,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요. 미국이 8%가 넘는데 대비 한국은 4%밖에 안 넘어. 미국 대비해서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미국을 따라가진 말자. 이해하시겠죠? 명분은 이겁니다. 굳이 우리는 물가가 미국 대비해서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가를 올리는 기준, 그리고 아까 QT죠. QT라고 좀 표현할게요. 오늘 또 배웠으니까. QT를 진행하는 기준은 뭐예요? 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 대비는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많이 올릴 필요는 없어. 이거는 근거예요. 다만 이 숨은 의미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많이 올릴 게 눈에 보일 듯 뻔해요. 3%까지 더 치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이제 한국은행은 이 메모리즘이 있었다고. 메모리즘. 시장이 수급이 악화되는 시기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드러나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차트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때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앞으로 안 따라갈 거라는 걸 오늘 확연한 의지를 봤습니다. 여기죠. 오른쪽 보이시죠? 2018년도. 이게 아마 연말부터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요. 지금 조건은 회장님 어떤 조건인가요? 그냥 미증시 따라가는 조건입니다. 간단하죠. 미증시에 따라가는 조건입니다. 그거 외에는 한미 금리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요. 그냥 지금은 커플링 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세요. 이거예요. 앞으로 미국이 더 올릴 거니까. 자,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수압 레이트 간의 괴리 발생. 제가 오늘 이거 갖고 밖에서 한 10분을 고민했어요. 이걸 할까 말까. 오늘 이거 하면 진짜 신세계 시청자분들 머리에 쥐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동안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 이거는 이해 잘 하실 수 아니요,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난이도 너무 높아요. 이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내일 노란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수압 레이트 때문에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여기에 반박하고 싶어요. 이 지금 수압 레이트에. 이거 내일 제가 내일 무료 방송이거든요. 그거 할 때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수압 레이트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화면 내리고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사실 뭐 시원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안 시원하죠. 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좀 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사세요. 그쵸. 매집 구간이다. 이제 사세요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지금 사세요. 제 기준만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우리 작년 6월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가 3,300선에서 계속 하락했죠. 여러분들 다 압니다. 힘들어요. 이제 지치네요.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럴 법하죠, 여러분들. 왜냐면 상승 국면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대체. 근데 이제 드러날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 작년 계속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가 매직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락 랠리, 상승 반등입니다. 이게 앞으로 드러날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큰 폭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앞으로 신고점은 없어요. 제가 이거 언제 꺼냈어요, 앵커님? 신고점은 없습니다라고. 기억하시나요? 혹시? 꽤 됐지 않나요? 작년 제가 얘기를 네. 10월쯤에 꺼냈을 거예요. 신고점 갱신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하면서. 그래서 아마 저점 짚어주시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제 보면 뭐 4천 넘는다. 무슨 앞으로 3,800 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아, 저는 간다고 얘기했어요. 한 10년 뒤에 갈 거예요. 네. 10년 뒤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기가 싫어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고 싶지. 지금 신고점은 힘들어요.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도를 예상을 한다면은 저는 5월부터 이제 연말까지에 대한 시장은 수급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작년 대비 어떻게 10월 대비해서 지금까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진 하락에 대한 랠리는 좀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연말부터 수급 악화 요인은 굉장히 다분히 널려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한 코스피 상황에 대한 분석은 지금 상황이 제일 나이스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산업군 잘 봐셔야 돼요. 여기 서울경제 전문위원님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실력 좋습니다, 다들. 예.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이 산업군 잘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말씀 도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다가, 이제 그 노란톡으로 들어오면은 얘기를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더니 지금 유튜브로 스탕리치님께서 그래프 내용 간단하게만 언급 좀 해주시죠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인지만 좀, 네,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네. 이게 간단하게 이제 통화상에 대한 외인 수급에 대한 어떤 흐름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네, 네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건데. 그래서 그 네. 부분이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짚어주신다는 아니 거죠? 이게 지금 이론이요. 지금 네. 이게 문제가 이것 때문에 괴리 발생 때문에 예. 한미 금리 역전돼도 문제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이거를 좀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그렇지 되는 않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좀 꺼내고 싶은 거죠, 사실. 오, 네. 오히려. 근데 이 단어, 차익 거래에 대한 유인, 내외 금리 차, 수합 레이트 3개월물 자축 이거를 하나하나 다 알아야지 이 그래프가 이해가 가겠죠. 네. 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남은 제가 10분 동안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스탕리치님.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다 이 전문적인 용어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 유가 지금 현재 오늘은 또 조금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 3%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2.7%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관망.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지금 요새 5일 너무 망랑합니다. 네. 원래 좀 최근에 너무 망랑하긴 했는데 네.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수급에서 좀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좀 정정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앵커님 빠밤 한번 다시 해주셨어. 음성. 네. 네. 자, 빠밤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더 시간이 끌고 지고 싶어지는데 네.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 예상 달리 감소했죠. 네, 네.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럼 팻말 통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매도네요. 네. 일단은 피디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서. 근데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보기 불편했는데 네. 지금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당일 흐름에. 오늘은 나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 5일도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상승이 간다고 해서 당일 계속 상승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미장에 대한 흐름도 자체는 원래 이제 유가는 수급이 이제 유럽장 이후에 좀 많이 잡혀요. 사실 네. 유럽장 이후에. 지금 개장 초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개장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제일 착오가 많으신 게 예. 미장이 개장하면 유가를 해야 돼라는 착오는 전 없었으면 싶어요. 미장을 개장하는 순간에는 이제 유가에 대한 수급은 줄어들어요. 웬만한 이슈거리가 없다면. 이제 본질적인 어떤 이제 추세라든가 차트에 대한 의미는 유가 그리고 골드 상품은 유럽장 이후에 트레이딩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해요. 현실적으로. 자, 근데 지금 제가 매도를 본 이유는 당일 고점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네, 당일 고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105.50 매도 한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05.50 매도. 아시겠죠? 시황은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비축유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셰일 관련해서 재개 내용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공급량 늘리는 구조와 유가가 오르는 입장에서 미국의 이제 찬스인데 이걸 잘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유가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랠리는 이제 펼치기가 힘듭니다. 105.50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50틱 내외로 평가하시고 아시겠죠?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대한 흐름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5.50달러에서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리틀님께서 천연가스 상승이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될까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락 보시는 게 좋아요.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유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사실. 예. 이제 오펙에 대한 어떤
러시아에 대한 공급량 차질이 이제 원유가 있지만은 러시아는 뭐예요?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장 반영이 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대응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제가 노란톡에서 해드릴게요. 오래 걸려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좀 드릴 얘기가 있는데 네. 구로다 라인이 깨졌어요.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아주 가까운 나라지만, 예, 가까운 나라지만 이거 정말 위험하네요. 아. 일본.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걱정이 아니라 일본이 걱정되네요, 더. 아, 일본이 더 네. 걱정이 된다. 일본이 오히려 와, 일본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요새 이 생각으로 삽니다. 네. 글로벌 시장 하도 걱정하니까 예. 속으로는 조금 기쁘면서도 이게 네. 예. 그동안은 이제 일본도 손 놓고 있었는데 오늘 일본 관방장관이 좀 나섰더라고요.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언급하면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였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아, 또다시 네. 떨어진다. 왜냐면은 이거 진짜 미국화기에 달렸어요. 이거 지금 일본 국민들은요. 네. 정확히 얘기할게요. 미국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오. 이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을 믿고 기다려라. 미국이 지금 정책 잘못 건네서 한번 엎어지면요. 네. 제일 먼저 날아갈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 완전 통화상이 이게 트래시로 바뀌어버려요. 의미 없는 통화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여기가 구로다 라인이죠. 구로다 라인이 뭐예요? 그 구로다 청제가 2015년도 기준이죠. 2015년도에 발언을 하나 했어요. 네. 여긴 절대 못 깬다.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깨졌네요. 최근에 BOJ가 이제 양적 완화로 역행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미 다 예상한 시장 시나리오였고 문제는 국채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엔화가 망가지는 구조예요. 제가 저번에 차트 보여드렸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이게 구로다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옌 네. 달러라고 써 있잖아요. 옌 네. 달러. 잠깐만 화면 다시 넘겨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달러 엔이라고 써 있죠. 왼쪽 상단에. 달러 엔이랑 엔 달러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선해서 보는 건 뭐예요? 달러에. 엔 달러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 구로다 라인은요. 구로다 네. 예, 이게 왜냐면 어떤 게 기준이냐에 따라 이게 표현값이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말씀해주셨네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질문이 와갖고 저번에 네네. 자, 원 달러 이러면요,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달러 원화로 어떻게 돼요? 달러 원도 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달러 원이. 네. 달러가 기준이 되니까 그죠? 잠시만요. 그래서 달러 엔 환율은 이제 통화를 보게 네.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우리는 보세요. 엔 달러를 본다는 거죠. 네, 이게 원 달러예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 달러는 이게 아, 원 달러 표현이에요. 예. 자, 앵커님 제가 확대해 볼 테니까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저는 화면이 0.000803.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0.000803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저도 못 읽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원 달러가 아니라 달러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한테 이거를. 아니 왜냐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장에 대한 메모리즘 오류다 이거예요. 예. 이게 되게 원 달러 이러면 되게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이게 달러 원이고 원 달러는 0.0008 근데 읽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달러 원으로 이제 환율을 측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시 아까 전에 엔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엔 달러. 자, 엔 달러 보시면은 네. 지금 1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선 차트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반대로 나와요, 해선 차트는. 자, 재패니스 옌 있죠. 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표현값이 다른 거예요. 근데 방향은요, 완전히 이제는 똑같죠. 아니, 이게 완전히 이제 완전 반비례하죠.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 통합상만 바꾼 거니까. 알겠죠? 자, 근데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 10년물 국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잠시만요. 3월. 자, 네, 지금 화면 좋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보여주시죠. 왼쪽이 10년물 국채에 대한 가격이에요. 가격. 우리 금리 말고 가격. 예. 자, 오른쪽이 엔화예요. 똑같네. 그러네요. 간단합니다. 국채 금리가 QT 실행으로 상한선 걸리는 순간 엔화가 저점이 나와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구로다 라인 좀 넘었지만 고점이 미국 평가에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 아쉽죠? 연장 방송 되나요? 아,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네요. 안 돼 있죠? 네. 네, 남은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노란통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일본, 미국 쪽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제대로 정책 편집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부도나요, 잘하면. 예, 근데 지금 일본이 뭐 어떻게 통화 정책 바꾸고 내부적으로 재정 정책 바꾸고 해서 네.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미국 대비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원래 일본이 이제 버블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제 버블에 대한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프라자 합의가 있는 다음에 제대로 망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채에 대한 채권, 이제 일본 국채죠. 국채에 대한 힘을 굉장히 키워나가는데 그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만약 잘못되면. 근데, 이게 피폐해진 어떤 상황이 네. 터지는 거죠. 근데 이 엔화 약세가 좀 수출 기업들이 좀 다수 포진해 있는 일본 증시에는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아니 환율이 망하면은 호재고 나발이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통화 정책의 안정화가 보다 더 그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적절하게 이제 시장이 성장세를 가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네. 근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반증은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이전 대비해 갖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 이게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수출 경쟁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 시그널이 나오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엔화가 이런 구조로 간다고 해서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마디 평 하자면 네. 일본은 지금 미국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물 떠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미국이 정책 한번 잘못 펼쳐주면 국채 영향으로 제일 먼저 무너질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곳에서는 정말 듣기 어려운 또 이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보다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맞춰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